지금 여기는 이제 그림이 우리가 무권 대리는 지금 오늘 개념을 처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무권 처분은 처음에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지만, 이제 무무추, 그 단어 순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다. 그런데 을이 가가지고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4월 1일 날 되셨나요? 다음,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 완료서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한테 날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월 1일 날 매매하고 그 날짜로 대금 받고 소유권 이익이 넘겨줬습니다. 되셨나요? 둘 다 유효 무효? 무효.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를 추인을 했습니다. 무무추. 그리고 언제 했냐면 일단 6월 1일 날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인데 받아들이겠다. 사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 처분행위 요거는 지금 의무 부담행위고 여기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 무권 처분행위 요거를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효가 된다? 네. 유효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4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느냐 되셨나요?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한 건 6월 1일인데 시간이 뒤로 가가지고 4월 1일자로 유효가 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아까 봤던 단어 소급한다. 소급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매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우리가 두 문자로 해서 외울 겁니다. 외울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하고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를 쓰고 4월 1일 날, 그 다음 6월 1일 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매매는 진짜 매매, 가짜 매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장 매매. 가장 매매는 유효, 무효? 상대방과 통정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건 살짝 바꿔가지고 일단 가장 매매했습니다. 무효죠. 무효. 뭐 등기까지 했다 해도 상관없고요. 되셨나요? 예. 그러다가 요 을이란 애가 다시 갑이란 애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1등에. 근데 그것도 독식으로 혼자.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뭐 100억 단위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충 봐도요. 계약서 1억 원에 샀다는 건 이 건물은 별로 가격이 안 나간다는 거죠. 채권자 A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축 로또 당첨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 독식입니다. 1등 독식.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막 기분이 좋죠. 상상만 해도.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A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 갚아버리면 되고 계좌로 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넓혀야 되겠죠? 100억이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처분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친구 을이 고마운가요? 고마울 수 있나요? 아니, 가장 매매하고, 그 다음 지 앞으로 등기까지 해주고, 고맙지 않습니까? 재산 빼돌리는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게 시가는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1억 5천이나 1억이나 갑의 입장에서는 로또 1등 독식으로 됐는데 그러면 을한테 팔고 싶은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까? 네. 또 을도요 마침 재산이 조금 저금해 둔 게 좀 돼가지고 한 1억 정도 지금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1억 5천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6월 1일 날 바로 그 날짜로요 갑하고 을이요 요 가장매매 요요 무효 요거를 추인한 겁니다. 이럴 수 있죠? 네, 이럴 수 있죠. 사후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무가 뭐였습니까? 아까 지금 무추 다 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추에서 무는 뭐였나요? 봐서는 기억 안 난다니까요. 아니, 앞에 거 무추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앞에 건 무무추라고 이야기하고. 무무추, 치추, 법추. 지금 무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추. 무효행위의 추인. 그러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아니, 무권 대리도 무효고, 무권 처분도 무효인데, 이거나 저거나 다 무효행위의 추인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구분을 하자. 앞에 건 무무추. 이건 뭐라고 부른다? 무추.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 매매 계약을 추인을 했습니다. 4월 1일자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될 것인가? 유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계약이 무효인데요. 지들 둘이, 이거는 법에가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들 둘이 이거 그냥 우리가 그래 인정할게 라는 것만에 의해서 유효가 된다면 무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씀 좀 이해될까요? 법에는 상대방과 통정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냥 둘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그게 유효가 돼버리면 무효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기는 법 자체가 적어져 있다.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라고. 법 자체가. 뒤집어서 추인하면 유효하라고 법 자체가 적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4월 1일자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멈춰가지고 법령지 139조 가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무추라고 딱 해 두셔야죠, 여러분들이. 표기되어 있는 분도 있죠? 이게 무추입니다. 139조에. 되셨나요?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방금. 4월 1일자 이 매매계약 추인했다. 유효가 된다, 안 된다? 법에 적어져 있죠? 그 다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그냥 추인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가 유효가 돼버리면 무효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다음, 단서.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이게 무추죠. 축 로또 당첨.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확인하셨나요? 설명은 부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애들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6월 1일 날 으쌰으쌰 하면서 이 4월 1일자 매매 계약을 추인을 했다. 그것만에 의해서 이게 유효가 된다 안 된다? 되진 않고 방금 봤던 139조 단서에 의해서 6월 1일 날 이 매매 말고 새로운 매매를 6월 1일 날 한 것으로 지금 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무추는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무추는 뭐라고 부르느냐? 비소급적 추인. 여기 무무추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그래서 거기 139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 박스에 보면 틀린 지문이라고 적어져 있죠. 찾으셨나요? 틀린 지문이란 말은 이 지문이 X라고 그랬죠? 아니, 틀린 지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치는 것을 틀린 지문이라고 한다. X라고 쳐지는 거. 아니,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란 말은 이 지문이 X라는 겁니다. X. 되셨나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틀린 지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틀렸다는 거 확인되셨나요? 네. 어떤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예. 이 말은 지금 4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되셨죠? 새로운이 포인트가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가보십시오. 조문, 이제 박스는 이제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굵게 해뒀죠. 새로운이란 말은 6월 1일 날부터 유효. 그런데 가로 보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이거는 4월 1일자가 유효가 된다는 말, X. 다음,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 그래도 X. 그것도 4월 1일부터 유효라는 거니까.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래도 X. 되셨죠? 예.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면 틀린 지문,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 두 개 있습니다. 무무추하고 무추. 무무추는 이 단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되겠지만 이 그림 먼저 생각한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 팔아먹는 방법 또는 남편이 아내 명의의 재산 팔아먹는 방법. 하나는 무권 대리로 팔아먹는 거. 하나는 무권 처분으로 팔아먹는 거.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쪽은 축 로또 당첨. 상황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 가장매매 할 때 요거 사례로 하니까. 그러다가 로또 1등에 독식으로 당첨이 됐다. 친구랑 콜 해가지고 요거 인정하기로 했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매매 계약 유효가 된다는 말이 4월 1일자 매매가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다만 6월 1일 날 새로운 1억짜리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에 적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험상.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법령지 133조 한번 봐보십시오. (133조) 추인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건 무무추에서 첫 번째 무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어떤 단어 보입니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법에 딱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 6월 1일 날 아빠가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은 4월 1일 날 했죠. 계약 시에 뭐에서? 법에 적어진 게 계약 시에 뭐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소급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지금 말씀드린 요 개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시느냐? 4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거기에 제5장 제목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죠. 그리고 법률행위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밑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무효로 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가. 그런데 무효 사유를 보게 되면 두 개로 구분이 되죠. 책을 보면 무효 사유에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위에는 확정적 무효, 아래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무토. 토는 아직 안 했고 무무추에서 나오는 무무. 아까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가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예. 일단 외울 게 아니라 생각나는지 보십시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다. 생각나시나요? 2살짜리 꼬맹이 옆집 아저씨하고 교환계약 무효라고 했죠. 2번 목적의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4월 1일 날 건물 매매 계약했는데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이미 멸실된 상황. 됐습니까? 다음에 3번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무효.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생각나시나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무효. 됐나요? 아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는 거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103조, 104조 봐보면 절대적 무효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면 6번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비진입 표시의 그냥 여기에 6번에가 비진입 표시라고 적어져 있지 않고 비진입 표시의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예외적인 경우. 비진입 표시의 예외적인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두 글자로 이렇게 했죠. R 또는 R.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컨디션 안 좋게 가셨으니까 그 세 번째 시간 거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앞에 R이 뭡니까? 자, 다시 그러면 비진입 표시는 유효, 무효, 원칙. 유효. 그런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거를 앞으로는 그냥 R 또는 R 더 줄여서 R. 그 다음 7번 허위 표시. 아까 상대방은 통정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적어져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쭉 하면서 기억나는가만. 그리고 스스로 반성. 내가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적 무효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떠오르는지만 해보고 그 다음 나중에 또 하고 그런데 밑에 보면 여러분 취소 사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별할 줄 아는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효 사유는 위에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먼저 확실하게 외워버리면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래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재는 뭡니까? 거기 보시고. 예, 제한능자 법률행위 뭘 예로 들었습니까?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려면 동의 얻어야 되죠. 되셨나요? 근데 동의 안 얻고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착사강. 착오로 이런 의사표시. 사기 강박. 법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취소 사유가 두 문자로 하게 되면 재착사강이다.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니면 뭡니까? 무효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 사유를 확실하게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잠깐 가시면 중간의 표에 바로 위에 반가로 2번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의 일반적 효과.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라고 적어져 있죠.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첩이돼달라고 하면서 아파트 주기로 했다. 약속만 했다. 아파트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요? 무효 일반적 효과. 두 번째,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묻지 맘개라고 뭐라고 그러냐. 무효 일반적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1첩, 2첩 금지 사건.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어떤 단어?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다면 그 급부는 이제 이 단어가 보여야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왜 원칙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가로에가 예외가 되어 있죠. 반사회성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외되니까. 그 경우는 예외니까. 그랬고 거기가 746조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746조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조문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번영집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번영집으로. 거기 15페이지 정도, 14페이지 정도. 14페이지 제일 위에. 103조 반사일서 법률행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했다.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불법 원인 급여 사건이 뭐였습니까? 1첩, 2첩 금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빨리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두 개의 조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위에 거는 아파트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밑에 거는 아파트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 그랬고 다시 한 번만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 사회질서 위반.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103조하고 두 개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하단에, 이제 다시 47페이지 가셔가지고, 무효 종류 나와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미 한번 읽어봤지만, 앞에 게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로 가시게 되면, 다시 한 번만, 상대적 무효를 판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또는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즉, 일정한 사람에게는 무효 주장 불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107조부터 110조까지를 가셔가지고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107조의 2항 보십시오. 선의 지상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죠. 108조 2항을 보십시오. 선의 지상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어져 있죠. 109조의 2항을 보십시오. 선의 지상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어져 있죠. 110조의 3항을 보십시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해서 했던 거, 비통착사강. 비진입 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 사강, 사기, 강박.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의사표시에는 전부 다 이런 조문들이 있더라. 전부 다. 별도로 두고 있더라. 자,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아까 한 걸 다시 한번 볼 건데, 유동적 무효의 무권 대리, 더 정확하게는 계약의 무권 대리. 이번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로? 무권 처분. 딱 핵심만 끄집어내면. 3번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그냥 적지 말고 그 옆에다가 요 화살표. 이게 어떤 부분을 적어 놓은 거냐면 아까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네. 네. 요거나 저거나 상황이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무권 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무권 처분에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요 화살표의 의미가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이거는 지금 아까 4월 1일 날 매매하고 그 날짜로 팔아버린 겁니다. 아들이 지 앞으로 등겨놓고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아빠가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상황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아까 우리가 이 조문 읽었습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133조 읽었습니다. 뭐라고 적어졌냐?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적어져 있었던 거. 이런 조문 등을 무권 처분의 추인에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 하나입니다. 요 판례에서 안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거. 유추 적용할 수. 만약에 시험에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권 처분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 되셨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지금 그 부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된 부분 요거나 저거나 비슷하니까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안 외워도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아까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권 처분을 추인해도 소급표가 있겠습니까? 비슷하니까. 그 다음이 거기 적어져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했다. 원칙적으로 계약 요건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6월 1일 날 아빠가 추인했지만 아까 처분행위 4월 1일 날 했다고 그랬죠? 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잠깐 앞으로 가가지고 요 판례의 일부분이 또 앞부분에도 잠깐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뭡니까? 이거 필수서가 아직 안 나왔어가지고 못 봤던 거기 10페이지 저기 위쪽으로 가게 되면 특징 바로 밑에 관련 판례라고 적어져 있죠. 예, 방금 읽었던 판례의 일부분입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표시는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이 의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요 별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한글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피스가 아니라 한글 한컴 있죠. 거기 보면 요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므로 뜻이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역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왜냐? 왜입니다. 왜? 우리 책에도 이런 이유들이 나와 있으니까. 예. 역으로 되어 있는 건 왜? 이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요 세 개 있는 것은 왜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연결돼서 그러므로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아까 애한테 권리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줄이면 가로에서 보는 것처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다시 한번 이제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9글자 매번 이렇게 9글자라 말할 수 없다. 이제는 4글자로 말한다. 뭐라고 한다? 앞에 두자 무권, 뒤에 두자 처분.
그래서 무무추에서 또는 무무토에서 두 번째 무는 무권 처분이라고 이제는 줄여서 말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저기 48페이지 이제 다시 가가지고 아까 무무추 바로 밑에 거기는 개념만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동화나 1번에 무무토에서 토가 뭐냐면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뭐 그린벨트라든지 투기 위험 때문에 되셨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대표적인 건 매매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앞에 그 의미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 보지 마시고 허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허가 안 받았습니다. 허가 안 받고 그냥 둘만의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아까 유동적 무효가 무무토였죠. 예, 지금 거기서 말하는 무무토에서 토가 뭐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 법에. 근데 허가를 안 받았다. 허가 안 받았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세 가지. 무무토. 무무토. 그러면 왜 유동적 무효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되셨나요? 자, 4월 1일 날 허가 안 받고 매매했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일단 허가를 받으면 6월 1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러니까 허가를 6월 1일 날 받았어도 4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무토가 유동적 무효인데 무무에서 무무추가 되면 소급효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매매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인데 판례에 따르면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이제 허가 받으러 갔는데 불허가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뭐가 되므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가셔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 나와 있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알박기 사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자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 판례 사안에서 유효였나요? 무효였나요? 무효. 왜 무효였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는 그 유효를 인정을 하였다라는 거.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게 7천만 원짜리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박기 사건,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의 제목이 뭡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 무추. 그 예로서는 축, 로또, 당첨. 되셨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비소급적 추인. 그러니까 무무추하고 구별하라. 무무추에서 추하고 구별하라라는 거.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에 비소급적이라는 말이 조문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새로운.
새로운 4월 1일자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6월 1일 날. 그거 생각하시면서 조문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 아까 4월 1일자 가장매매 추인했다.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 6월 1일 날. 그 다음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1번은 기본 실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신사파출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약이 있어야 1단계가 통과가 돼가지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추인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불성립했다면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행 이후 추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이해되셨나요? 이해해야 되는 거 이해? 됐죠?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신사파출소 그 전부 다 계약 불성립이었죠? 약속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약속 자체가. 그러니까 추인의 대상 자체가 추인거리 자체가 없다. 이것도 단골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이거 지난번에 세 번째 시간 했는데 어떻게 적었었냐면 지난번에 강추 X, 반추 X, 폭추 X. 아니 이게 지금 강행 규정 자체를 위반한 건데 지들이 추인했다.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야. 그 첩계야. 그런 걸 지들 둘이 추인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를 지들 둘이 추인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읽겠습니다. 3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가로는 건너뛰고 강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리행위. 폭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 가셔가지고 효과만 1번만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그럼 이거 딱 보고 축 로또 당첨 이야기 하는구나. 됐습니까? 예.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즉 비소급적으로 즉 6월 1일 날 그때부터 유효가 매매가 된다. 그러므로 가로에 있는 것이 아까도 나왔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부 다 틀린 문제입니다. 소급화 유효가 된다? X. 처음부터 새로운 매매가 된다. 그래도 X. 거기는 새로운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틀렸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해도 X.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밑에 가로에가 제목이 끝에 제목에 무슨 사건이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김재규 사건. 되셨나요? 네, 그랬고 요 판례를 바탕으로 올해 시험이 또 하나가 출제가 돼가지고 우리 시험에 총 5번 출제됐습니다. 적어두십시오. 그것만 그냥 의식하시라고. 5번 출제.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만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에 다시 추인을 했을 때 그 추인의 성질 생각하지 마시고 가로에 무무추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추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추인이라는 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추인의 성질이 뭔지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김재규 사건은 무슨 추다?
무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의식만 한번 해 두시라는 겁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그러한 판례니까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거기 밑에 제3절 법률행 이유 취소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